네, 우리 시대 최고의 정치 논객을 모시고 정치권의 주요 이슈를 깊이 있게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정치 정조준 시간인데요.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대원 자유한국당 고양정 당협위원장 두 분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 이런 문구를 봤습니다. 당 정체성 문제 정면으로 건드린 패기의 신예. 와, 이 주간지 시사 저널에서요. 뭘 이렇게 많이 팼어요? 네, 이번 농담 실패. 네. 차세대 리더 100명을 선정했는데요. 정치 분야에서 우리 조대원 위원장님이 뽑혔어요. 오, 어떻게 된 겁니까? 저도 얼떨떨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 정청래 의원님이 네. 조대원 위원장 그 입 바른 소리 잘하다가 공천 못 받겠다 그러니까 네. 지금 뭐 언론이나 주변에 많은 그 양심적인 분들이 네. 조대원 살리자 그래가지고 많이 도와주신 것 같고 아, 또 MBC에서 굳이 이걸 타 방송 네. 타 신문사 얘기를 끄집어내 주신 것도 네. 좀 제가 좀 안 돼 보이잖아요. 아닙니다. 저희들 반가워서 이렇게 굳이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네. 너무 처음에는 뭐 이게 이제 다르게 얘기하면 그 세상 무서운 줄 모르는 하루 강아지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근데 이제 범한테 물려 죽을지 범을 네. 잡을지 이제 점점 더 많은 분이 조대원이가 범을 잡을지도 모르겠다. 네.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기대를 예, 해주시는군요. 뭐 죽기로 지금 뛰고 있습니다. 네, 예. 작정하고 예. 알겠습니다. 정청래 의원님도 차세대 리더 뭐 이런 거 뽑혀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럼 많이 뽑혀봤죠. 아, 많이? 네. 아, 정말요? 네. 언제쯤? 근데 일단 환호는 하되 네. 2단 작약은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아, 패기의 신예 정치인과 관록의 정치인 두 분이 토론을 할 텐데요. 두 분 중에 어떤 분이 여러분을 조금 더 마음을 정조준할지 평가해 주시고요. 지금 보이는 라디오 그리고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지금 곧바로 MBC 미니로 들어오시거나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혹은 이승원 이렇게 검색하시면 저희들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아, 꼭 일주일 전에는 조국 장관이 전격 사퇴했죠. 그날이 14일이었습니다. 오늘은 검찰이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요. 먼저 이 구속영장 청구 예상을 하셨는지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정 의원님 먼저 말씀하시겠습니까? 뭐 설왕설래가 있었습니다만 저는 구속영장 청구할 것 같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네. 그리고 사실은 이 피의자에 대해서 뭐 4차, 5차, 6차 막 이런 식으로 소환한 경우는 굉장히 없었죠. 그런데 그만큼 조사가 잘 안 돼 있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네. 했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혐의 적용 내용도 뭐 10가지, 11가지 막 이런 식으로 네네. 백화점식으로 나열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굳이 얘기하면 확실한 킬러 콘텐츠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거저거 다 쓸어 모아서 네. 구속영장은 청구했는데 구속영장은 청구했으되 실제로 법원에서 발부할지는 미지수다. 네. 미지수다. 네, 그런 생각이 그 듭니다. 말씀은 가능성이 좀 낮은 편으로 예상된다. 기각 가능성이 50일. 51? 네. 아, 그 정도로 보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조 위원장은 어떻게 보셨어요? 예, 뭐 기각 가능성이 51%라고 얘기하셨는데 그것도 수사 가이드라인을 주시는 거 아닌지 요즘 뭐 여당에서도 그런 거 잘하시니까 전지 의원님이 네. 가이드라인 주기는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또 오다를 받았을지도 모르죠. 아, 원체 그렇습니까? 거물이시니까. 네, 네, 네. 그래서 뭐 저는 어쨌든 구속영장 청구하는 거 보고 검사는 수사로 말한다. 그거 늘 얘기해왔던 네, 네. 그 검사들 특히 그 윤석열 같은 부류의 검사들이 그대로 이제 그 모습을 보여줬다고 보고 이제 그 중에 10가지 정도 기소 내용이 나오는데 네. 그 중에 제가 참 눈에 띄는 게 증거 위조, 증거 은닉 뭐 이런 것들이 눈에 띄어요. 네. 이게 참 부끄러운 내용이고 어쨌든 이 전직 장관 뭐 또 현 여당에서 차세대 주자로 키우는 분의 부인과 관련된데 이런 내용이 나왔고 그리고 여당에 있는 각가지 이제 가진 그 정치 거물들이 큰 스피커들이 정청래 의원 포함해서 이런 거를 좀 도와주신 게 아닌가. 좀 그동안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언급을 안 하시니까 이제 어쨌든 조국 장관 물러났고 기소가 됐는데 네. 그리고 검찰의 이 영장이 발부될까 아닐까는 결국은 이 정경심 교수의 건강이 달려 있다. 네. 그래서 조국 장관의 동생도 건강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때 이제 기각이 됐는데 네. 건강 문제가 컸고 그래서 이 부분이 몸이 아프다니까 이게 또 이번에도 또 거짓말이면 이제 영장 청구가 될 거고 될 거고 만약에
그게 아니고 진짜로 아프다 그러면 이제 기각이 될 확률이 좀 있다고 봅니다. 조국 전 장관 동생 기각할 때는 증거가 확실하게 있고 일부 그 사실에 대해서 혐의를 시인하고 그리고 건강 문제 이 세 가지가 네, 다 네. 이제 복합적으로 고려가 됐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검사들이 이게 그 어찌 됐든 조국 전 장관 동생도 기각이 여러 가지 이유로 기각이 됐으니까 이번에 청구했다가 또 기각되면은 망신 아니냐. 그래서 좀 신중할 것이다라는 예상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신청한 것은 뭔가 자신감이 있는 건 아닐까요? 아니 영장을 청구한 것은 네네. 저는 뭐 영장 청구를 하지 않을 거면 그런 식으로까지 괴롭히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까지 심하게 수사를 했을까? 또 증거를 수집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구속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는 저는 예측을 했었는데 네. 기각은 이런 거예요. 원래 불구속 수사가 원칙입니다. 그리고 증거 인멸과 도망 우려 이거잖아요. 네네. 근데 정경심 교수가 지금 대한민국에 도망갈 데가 어디 있겠어요? 없죠. 그렇잖아요. 네네. 그리고 본인들이 증거가 다 이미 확보됐다면서요. 그리고 증거를 인멸한 것은 없어 보여요. 뭐 검찰이 주장을 100번 양보해서 시도는 있었을 수는 있으나 그렇게 본다면 기각할 것 같고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질문지는 없지만 조국 장관에 대한 직접적인 수사 네. 도 저도 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아 그렇게 그런데 예상하십니까? 네. 조국 장관 수사는 어떤 걸로 할 거냐면 지금 혐의는 나와 있는 건 없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부인하고 무슨 얘기들 했을 거 아니에요 집안에서. 뭐 사은펀드나 이런 그러면 것들. 네. 증거 인멸 공모 혐의가 있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어거지를 좀 붙여서 조국 장관도 망신 주기 수사는 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저는. 위원장님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조국 전 장관 직접 수사 가능성? 뭐 여당하고 야당 저희 야당하고 이렇게 뭐 논쟁하는 거 서로 다투는 거는 저는 뭐 마이너리그 경기 같다는 느낌이 들고 네. 현재는 이제 검찰의 시간인데 대통령이 임명한 그 강력한 검찰총장이 이끄는 검찰과 그다음에 여당의 싸움을 흥미진진하게 좀 지켜보고 있고 네. 만약에 말씀 맞다나 이걸 갖다가 이제 이렇게 파디비었는데 아무것도 없이 나오면 결국은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이 지극히 무능했다는 게 드러나는 거고 근데 여기서 진짜 검찰이 한 방을 찾아내서 네. 또 구속시키고 뭐 성공한다면 야 이제 그 여당에서 그렇게 압력을 넣고 뭐 이렇게 막으려고 했지만 검찰이 이제 국민이 원하는 방향대로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고 네네. 옳은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 작은 증거의 하나로 받아들여진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조국 전 장관 사퇴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말에 시민들이 또 거리로 나왔습니다. 혹시 광화문 가셨습니까? 저는 요즘 개인적으로 좀 네. 가정에 좀 우환이 있어서 못 나갔습니다. 못 나가셨고 공천받기 어렵겠는데. 아니 300명은 동원했어야 되잖아요. 인증사진. 원외위원장. 이번에는 인증샷 찍고. 동원하라고 문자를 못 받았습니다. 제가 공문으로 내려왔잖아요. 저는 공문. 못 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딴 당이 모르겠는데 저는 못 받았습니다. 제외시켰구나 공문 내려가는 거.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추궁하세요, 의원님? 갑자기 그러니까 불안해지네요. 네. 의원님은 어떻게 여의도 저는 여의도 가셨죠? 가서 네. 발언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네.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민주주의란 무엇이냐? 독점에서 분점으로, 소수에서 다수로, 중앙에서 지방으로. 그래서 권력을 나눠 갖는 것, 견제 감시하는 것. 그것이 민주주의라면 네. 절대 권력이 절대 부패하듯이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하게 돼 있다. 그 수사권, 수사 지휘권, 수사 개시권, 종결권, 기소권, 영장 청구권, 기소 편의주의 모든 것을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데 네. 대한민국 민주주의에서 이런 데는 없다. 그래서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검찰을 개혁하자는 거지 검찰이 미워서 경찰이 예뻐서가 아니다. 그래서 누구를 미워하고 싫어하고를 떠나서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검찰 개혁을 하고 그 첫 단계로 공수처를 하자라고 네. 제가 주장을 했더니 박수를 많이 치더군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요. 위원장님 사실은 조국 장관 사퇴하면 웬만큼 좀 정리가 되는가 싶었는데 왜 또 거리로 뛰쳐나간 걸까요? 자유한국당은?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네. 광장의 정치는 좀 멈추자. 그리고 각 당마다 지금 거리로 나가자는 파와 일명 말하는 매파와 네. 또 이제는 안에 들어와서 국회에서. 정치로 풀어야 된다고 네. 얘기하는 비둘기파가 있는데 어느 진영이든 매파가 너무 득세하면 네. 그 진영이 먼저 망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온갖 목소리도 있고 한데 네. 일단은 지난 토요일 날 나갔던 집회는 제가 생각할 때는 네. 어쨌든 조국 장관이 분명히 잘못해서 많은 국민들이 요구하고 조국이 잘못된 인물이다. 대통령의 인사가 잘못됐다는 지적에서
이 물러나는 건데 네네. 대통령은 그 부분에 대한 그 문제의식은 느끼지 못하고 언론 탓하고 검찰 탓하면서 다른 소리를 하는 거 보고 이 다수의 국민 조국 장관을 물러나게 만든 다수의 국민들이 더 화가 난 게 아니냐. 대통령이 송구하다는 표현을 쓰고 사실상 사과한 거 아닙니까? 그 정도로 송구하다고 얘기했지만 모자르다고 얘기하셨지만 예, 네네.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부분이 말한 사람 투가 있거든요. 네네. 진심으로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진심으로 미안하다. 내가 이런 그 공론 분열을 일으켰고 2달 동안 소모적인 논쟁을 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얘기를 하면 말 한마디 해도 진심이 전해지는데 제가 그날 방송도 봤지만 대통령의 말씀 가운데서는 좀 화가 난 투. 네. 진심이 우리가, 느껴지지 않았다. 예, 우리가 뭐 개혁하려고 하는데 니들이 방해해가지고 못했다는 투로 말씀하시니 뭐 제가 봐도 개운치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은 더 화가 그래서 났겠죠. 광화문에 나갔다. 난 진짜 네. 송구한 표정으로 말씀하시는 걸 그래요? 보면서 진짜 송구하구나 생각했더니 다르게 생각하는데 근데 어쨌든 자유한국당한테 제가 감사할 일은 열심히 자유한국당이 투쟁해가지고 조국 장관을 사퇴시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지지율이 자유한국당이 안 오르고 우리가 오르고 있어요. 대통령 지지율도 오르고. 그래서 자유한국당한테 네.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서로 감사하는. 제가 네. 농담처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왜냐하면 뭐든지 적당히 해야 돼요. 지나치다. 우리 국민들은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 역대 총선에서요. 네. 제일 많이 준 총선 그 의석수가 153석이에요. 네. 그러니까 몰아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견제와 균형 이런 것을 우리 국민들이 현명하게 생각하거든요. 지나치거나 오만하거나 쓸데없이 과격하거나 그런 거 국민들이 제일 싫어해요. 지금 자유한국당이 계속 장애 집회하는 것은 더군다나 막 동원시켜가지고 인증샷까지 날리라고 그러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도가 지나친 거예요. 자유한국당에 안 좋아요. 저희에게 좋게 하려면 계속 하세요. 위원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그러니까요. 해주셨으니까. 그런데 자꾸 네. 인증샷 그러시는데 네. 그 어디서 들은 얘기입니까? 네? 인증샷 찍으라고 공문에 나와요. 아니면 뭐 당에서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그 JTBC 보도에 나왔어요. JTBC가 뭘 가지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공문에 그렇게 나왔대요. 아니 공문에 인증샷 찍으라는 말은 없었어요.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자꾸 인증샷 그러셔가지고 그러면 저는 인증샷 한 번도 찍어 올린 적이 없는데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알겠습니다. 예, JTBC 보도가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예, 뭐 요즘 이 진보 쪽에서 JTBC 문제 많다 그러대요. 요즘 MBC만 공정 보도하고 네, 갑자기 MBC가 제일 잘하는 것 같기는 해요 요즘. 네. 예, 저도 보니까 MBC가 저한테는 여의도 집회 때 아니, 여러분들? MBC만 환호를 받고 네. 다른 데는 다 취재 뭐 그 제대로 하라고 얘기하더라고요. MBC가 요즘 좋아졌어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이거 하나 여쭤보고 싶었어요. 중도층이 흔들려서 사실은 조국 장관의 사퇴를 좀 빨리 촉진시켰다라는 진단이 있었는데 네. 어떻게 중도층이 좀 돌아오는 것 같습니까? 일주일 중도층이 지난 많이 지금? 돌아오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중도층은 항상 중간자적인 입장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진보 편을 들고 네. 어떤 때는 보수 편을 드는 건데 조국 장관이 사퇴하기 전까지는 보수 편을 많이 들다가 네. 사퇴하니까 이제 제대로 돌아왔네 하면서 중도층이 이제 다시 민주당이나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로 옮겨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혼농사한 거죠 지금.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조대원 위원장님 반론 있으시죠? 하지만 저희 광고 듣고 네, 돌아오겠습니다. 저는 원래 2부에 강하니까 네. 1부는 좀 요 정도. 예. 네,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하드론 프리미엄 브레이크 패드 상신 하드론 하드론 프리미엄 브레이크 패드 상신 하드론 2018년 금감원 제품 매출 공시 기준 12년 연속 국내 1위 상신 브레이크 하드론 수혜입니다. 문을 열면 한강과 공원이, 또 다른 문을 열면 쇼핑도 일도 한 번에. 여기가 어디냐고요? 일과 삶이 시너지가 되는 지식문화 복합센터 미사강변 스카이폴리스 땅에는 없다, 하늘로 가자. 1522-3327 시공사 롯데건설 신동아건설. 당신이 해외 주식을 마음에 두는 순간 글로벌 전문가의 컨설팅, 글로벌 리서치 센터의 분석, 11개국 글로벌 네트워크의 미래에셋대우 글로벌 인프라가 함께 움직입니다. 당신을 위한 글로벌 팀플레이 미래에셋대우.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동탄 이 신도시 슈퍼블록 중심에 투자하라. 동원 로얄듀크 비스타스퀘어 상업시설.
풍부한 배우 수요를 흡수할 드라이브 스루 시설과 사면 스트리트형 특화 설계의 만남. 동원 로얄 디쿠 비스타 스퀘어 상업시설 사전 예약 접수 중. 문의 031-375-7373 동원개발. 제가 75년에 태어났는데 반갑다 친구야. 1975년생 여성시대. 제 생일은 1995년 12월 6일입니다. 95년생 지금은 라디오 시대. 당신과 태어나고 살아가는 MBC 라디오. 늘 여러분 삶에 있겠습니다. 95.9 MBC 라디오. 지금 여러분께서는 똑소리 나는 시사 토크쇼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 눈을 듣고 계시고요. 보이는 라디오와 유튜브로도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MBC 라디오의 미니로 들어오시거나 유튜브에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 눈을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 즐기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참여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샵 8001번 또는 무료인 미니로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네,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대원 자유한국당 고양정 당협위원장과 정치 정조준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인숙 님이 문자 주셨어요. 조대원 의원님, 네, 차세대 백인 선정,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덕보신 건가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답변을 안 하셔도 되고 하셔도 됩니다. 덕 많이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저희들이 아까 중도층 관련해서 얘기를 잠깐 들었는데 우리 정청래 의원께서는 조금 돌아오는 것 같다라고 주장을 하셨어요. 네. 네, 위원장님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좋아하시는 문제는 아니고 네, 네. 사실은 부끄러워야 될 부분이죠. 여당이 그 중도층 일부가 돌아간 거는 원래 우리 표가 아니에요. 그 표는. 네. 제가 왜 그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늘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잘해서 지난번 0.9%까지 붙었던 게 아니고 중도층에서 우리가 역전했던 게 아니라 조국 장관 문제를 가지고 여당에서 하는 행태가 도저히 국민들 중도층의 상식에는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한국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도 조국 집회에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대통령을 위시해서 현 여당한테 국민의 뜻을 전하려고 이게 얼마나 잘못된다는 걸 보이려고 네. 잠시 한국당을 지지하는 모습처럼 보였던 건데 원래 우리 당 지지층이 아니었기 때문에 원래 그게 이제 아니었다. 이 네.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다시 빠진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저희는 뭐 그 부분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그분들을 마저도 우리가 이제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이제부터 시작하면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근데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는데 얼굴 표정은 안 겸허한 것 같아요. 이렇게 주장하면 좀 화나잖아요. 제가 문재인 쌀을 대통령 좀- 아까 송구하다가 말 때는 송구한 게 맞은 거야. 관상까지 네, 뭐. 보시고 네 알겠습니다. 우리 공수처 얘기를 한번 해보죠. 네. 정말 첨예해지고 있습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고요. 20년 넘게 한나라당 의원들이 주장해 왔다면서 공수처 반드시 해야 된다. 왜 이제 와서 딴 말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정 의원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제가 한 가지 읽어드릴게요. 요즘 판검사들 부패를 보면 엄청난 자괴감이 든다. 사회 정의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고위 공직자에 대해서는 정말 특별한 개혁이 필요하다. 여당도 한나라당 시절 주장했고 공수처 설치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 한 설문조사에서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지 않다는 응답이 85%였는데 반드시 바로잡아야 하는 문제다. 네. 이게 유승민 의원이 2017년 유승민 의원이 한림대인가요? 특강 가서 이게 주장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인영 원내대표가 아니라 유승민 의원 유승민 발언을 의원 거예요. 지금. 네. 근데 이제 오늘은 유승민 의원이 선거법 공수처법 반대, 저지하겠다 이렇게. 선거법 공수처 저지, 소임 다하고 12월 친당 창당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12년에 당시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전신이죠. 네네. 공수처법을 냈어요. 네네. 이재호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해서. 그랬죠. 그리고 지금 심재철 의원도 거기에 사인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이것은 정권을 뭐 연장하는 수단이라든가 장기 집권 플랜이라거나 아니면 무슨 비리를 뭐 감싸려고 한 거라 이게 아니고 여야가 입장이 바뀔 때마다 말이 달라지는 건데 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사실 공수처법이 통과되면 여당한테는 불리한 법입니다. 저번에도 그 말씀하셨죠. 공수처 수사 네. 대상이 7,000명이고 자유한국당에 관련된 건 100명밖에 없어요. 현직 의원. 나머지의 수사 대상은 다 여권 인사예요. 그래서 홍콩에 염정공사라는 데가 있대. 똑같아요. 이게 공수처. 네. 그리고 싱가포르는 탐호조사국이라고 있고 고위공직자 비리들이 다 없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전문적으로 하니까.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야당이 주장해야 될 법인데 장기 집권 플랜이래요. 그러면 한나라당은 한나라당 시절 이거 한 것을 장기 집권을 하려고 이거 냈던 거예요?
아니면 저희는 야당 때 이것을 주장했었는데 그러면 박근혜 정권 영구 집권, 장기 집권을 위해서 저희가 야당 때 협조하려고 만든 겁니까? 그런 논리로 이걸 피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나경원 원내대표는 없는 죄 만드는 공포처를 만들겠다는 의도다 이렇게 계속 비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자유한국당은 공수처를 왜 이렇게 반대하는 겁니까? 실제 이런 공포가 있습니까? 뭐 20년 전부터 자유한국당 니들이 그 주장했던 내용이다. 그걸 갖고 지금 와가지고 니들 반대하지 않느냐. 이렇게 여당 의원님들이 나와서 한결같이 앵무새처럼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사실은 이 입장이 바뀔 때마다 만약에 이제 지금 현재 여당이 계속 야당이었으면 이 내용을 계속 주장을 했을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또 여당할 때 이게 써보니까 네. 괜찮거든요. 그때는 또 넘어가고 현 지금 여당도 정권 초창기부터 그럼 공수처 하려고 국정 제1과제로 내세우고 검찰개혁 내세우고 공수처 이거 하자고 얘기했어야 되는데 그때는 조용하다가 이만큼 안 했지요. 집권 초부터 하려고 하는데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니까 패스트트랙에 태운 거죠. 자. 그리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자,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 그 여당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이번에 조국 사건을 바라보면서 네. 윤석열이 제대로 하고 있다 이렇게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는데 여당에서 계속 윤석열 흔들고 공격하고 적폐처럼 몰고 이런 걸 바라보면서 그래 그럼 만약에 공수처란 걸 여당이 주장하는 걸 만들면 그게 과연 공정하게 정말로 본래 취지대로 검찰의 그 권력 남용을 막고 권력의 신여가 되는 걸 막을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이 문제를 이렇게 이제 국민들이 생각했는데 여기에 대한 의구심이 들면서 네.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만약에 공수처가 있었다면 윤석열이 이런 거 조국 문제처럼 하려고 하면 이 사건을 또 현 정부가 야 우리 공수처에서 할 테니까 가져와 이렇게 빼뜨렸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윤석열 조사해. 그리고 조사 지시하고 이랬으면 또 어떻게 돼요? 조사 지시. 네. 그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공포처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네. 제가 봤을 때는 공포처 얘기하기 전에 지금 공포청이 있죠. 공포청. 검찰청. 네네네. 지금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제일 두려운 것은 패스트트랙에 대한 엄정한 수사예요. 사실은 그래서 공포청은 검찰청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검찰이 이렇잖아요. 스폰서 검사라든가 자기 식구 감싸기라든가 네네네. 그리고 이문정 검사가 지금 투쟁하고 있잖아요. 내부에서. 네네. 자기들이 뭐 공소장 위조하고 이런 것은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자 검찰이 경찰청에 압수수색을 들어가고 네. 그리고 경찰에 대한 뭐 수사를 마음껏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경찰만 비리가 있겠냐고요. 검찰은 없겠냐고요. 네. 근데 제 식구 감싸면서 안 하잖아요. 본인들이 수사권 기소권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찰이 예를 들면 검찰을 마음대로 수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네. 실제로 못 하잖아요. 왜? 그 수사 지휘권을 검찰이 갖고 있고 검찰청 법에 의하면 경찰은 검찰이 수사를 받아야만 한다의 의무사항이에요. 네네. 검사가 수사하지 마. 그럼 못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경찰이 하는 것보다는 보다 전문적인 반부패 아니면 고위공직자 전문적인 수사를 할 수 있는 인력을 만들어서 검찰, 판사 이런 사람들도 수사하자. 네. 아니 그 양승태 법원 적폐가 얼마나 심했습니까? 그래서 견제와 균형이 없는 곳은 부패하게 돼 있어요. 그건 민주주의 기본 원리에 맞지 않아요. 누구든지 다 감시받잖아요. 네. 그러면 견제와 네. 균형을 하자고 하는데 현재 공수처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게 과연 공정하게 국민들이 바라는 대로 검찰 개혁을 하고 공정하게 현 정권에 휘둘리지 않고 권력의 신여 노릇을 하지 않고 국민이 바라는 대로 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야당이 이제 의구심을 제기하는 거예요. 네. 그게 뭐 국회에서 이렇게 투표 같이 뽑는다고 하지만 야당에서 바라봤을 때는 그건 여당 주장이고 야당에서 바라봤을 때는 대통령의 영향이 있는 여당의 더 큰 영향을 받는 사람이 결국 공수처장이 되고 공수처 구성 인원들도 절반 이상은 결국 자기들이 원하는 인원으로 채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 전에 얘기하신 대로 검찰이 더 힘이 세니까 경찰에서 검찰 수사 못한다 그랬죠. 공수처가 이제 더 힘이 센데 검찰을 보고 이게 눈치 보면 검찰이 그럼 공수처 수사할 수 있어요? 그러면 공수처가 수사권, 기소권 다 갖고 있는데 그럼 새로운 이 공수처가 똑바로 못하면 또 공수처를 조사하고 감시하고 견제하는 단체를 또 만들어야 됩니까? 공수처가 갖고 있는 기소권과 그 공소권은 이게 좀 제한된 사람에 한정돼 놨는데 그럼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그 권은희 의원 안에 따르면 공수처장을 국회 동의를 얻어서 하는 조항이 있더라고요. 그 정도면은 괜찮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뭐 국회 동의를 받는다고 하는데 네. 거의 나오지만 야당에서 추천할 수 있는 사람 2명이에요.
근데 현재 야당이 그럼 자유한국당에 그 2석을 다 줄 거냐, 2명 추천할 수 있는 인원의 7명 중에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정의당도 이제 야당이라고 넣을 건데 그럼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여당 편 들지 않겠습니까? 조대원 위원장 이건 예. 이렇게 해결하자고요. 예. 어차피 내년 총선 이후에 이게 시행이 되거든요. 예.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2명을 추천할 수 있도록 의석을 많이 확보하면 될 거 아니에요. 노력해서. 그래서 저도 그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이렇게 여당이 몰아붙여가지고 하면 이게 과연 내년에 우리가 다수당 되면 이거 할 수 있겠어요. 공수처도 없애지 않겠어요. 법안 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총선 이후에 시간을 갖고 하자. 지금 현재 20대 국회는 처음에 뽑혔을 때 하고 시간이 벌써 3년 반이 흘렀기 때문에 현재 변화된 민심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국회라고 볼 수 없어요. 그러면 다시 새롭게 총선을 통해서 뽑히는 국회를 가지고 그때 여당이 지금처럼 뭐 한 과반 의석을 갖고 있다면 그거 가지고 공수처 밀어붙이든지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지금처럼 뭐 군소정당하고 이게 뭡니까 이게 선거법 가지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가지고 약한 고리를 찔러 가지고 자기 원하는 대로 이렇게 했다가 또 이제 안 들어주고 말이야 공수처 부처하다고 그러고 아니 그쪽 당에서도 다 법안 만들고 했어요. 내가 다 읽어봤어요. 2012년에 이재호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 읽어봤는데 저희 지금 백혜련 의원이 내놔하고 비슷해요. 비슷합니까? 그리고 언론에서 그렇게 평가했더구만요. 지금의 민주당 안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아,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군요. 네. 지금 문자를 많이 주고 계신데요. 6912번님 공수처를 왜 반대하나요? 본인들이 깨끗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문자 주셨고 8085번님 공수처 만들고 대신 공수처장을 국민투표로 뽑으면 모든 게 해결되지 않을까요? 국민투표까지 나왔습니다. 반면에 8693번님 국민들은 공수처나 검찰 개혁보다는 서민 경제 살리는 주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요즘 정계는 온통 검찰 얘기뿐이네요. 정청래 의원님, 일반인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 공수처가 지금 급하냐, 경제나 먼저 좀 살려라 이런 걱정이신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87년 6월 항쟁할 때 대통령은 내 손을 뽑자. 아니 내 손을 뽑는 게 뭐가 중요하냐. 민생이 중요하지.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민주적인 제도적 장치를 해놓는 것은 그 민생을 위해서도 필요한 거죠. 네네. 조금 설명드리면 원래 재헌의회 때 그때 일제시대 때는 경찰의 힘이 너무나 세가지고 지금 검찰처럼. 그랬죠. 그래서 경찰을 검찰의 힘으로 좀 제재를 하자. 균형을 맞추자. 근데 수사권 기소권을 검찰이 주긴 하지만 이거 영원히 가면 안 된다. 검찰 권력이 공룡화된다. 한시적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찬가지로 검경 수사권이 분리가 되고 그리고 검찰의 힘이 좀 빠지고 그러면 공수처가 영원히 필요한 거냐? 그건 아니거든요. 한시적으로 과도적으로 필요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법학자들도 검찰이 제대로 된 모습을 보이면 공수처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근데 지금은 그 거대진 70년 동안 공룡화된 검찰 권력을 빼는 데는 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 장치를 해놓고 나중에 제대로 되면 그것을 또 없앨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경찰이 검찰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국민들이 도와주고 정치권에서 도와주고 여당에서 그렇게 해주면 안 됩니까? 제가 궁금해서 여쭈는 거예요. 아 근데 검경 수사권을 그러면 받으세요. 자유한국당에서. 그래요? 제대로 된 검경 수사권 그거부터 하시죠. 공수처부터 하려 그러지 말고. 검경 수사권으로 그거부터 하면 되지. 하고. 아니 근데 두 개를 자유한국당이 다 반대해요. 그러니까 아니, 가능성이 더 있는 바른미래당에서는 안까지 냈잖아요. 그럼 찬성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수처법은 통과될 가능성이 더 높으니 우선 이거부터 논의를 해보자. 왜? 민주당 백혜련 의원 안만 있는 게 아니라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도 있으니 올라온 법에 대해서는 논의해보자는 거예요. 근데 자유한국당은 논의도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되는 거죠. 바른미래당에서 그 권은희 의원보다 더 큰 지분을 갖고 있는 유승민 의원은 공수처 반대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아까 찬성했다고 제가 얘기했죠. 2017년에. 지금 유승민 의원 반대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사안에 따라 우리가 자기 의견은 바뀔 수 있는 거고 현재 바라봤을 때는 어쨌든 현재 여당이 밀어붙인 안이 유승민 의원 정도의 사람들도 받아들이기 힘든 안이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유승민 의원 얘기 나온 김에 이것도 제가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유승민의 미래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위원장님. 고난의 길을 가시려고 했고 고난의 길을 갈 거라고 봐요. 근데 뭐 정치란 게 아시겠지만 정청래 의원님 고난의 길을 가셨지만 또 이렇게 화려하게 또 부활을 하시듯이 뭐 그분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고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승민 의원 같은 분은 제대로 평가받아서 언젠가는 한국 정치권에서 이 역할을 하셔야 될 분이고 저는 뭐 당은 다르지만 그분이 포기하지 않고
뭐 끊임없이 그 중도 개혁의 길을 계속 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자유한국당과 뭐 그 통합은 안 한다라는 입장이잖아요. 지금 유승민 의원 발언을 보면. 뭐 유승민 의원 입장에서는 제가 만약 유승민 의원이라도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재 한국당의 이 주류들이 보면 청산돼야 될 과거에 대해서 책임 있는 분들이 아직도 당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주류로 있고. 예, 네. 그분들이 이번 앞으로 이제 공천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정리될지 뭐 당에서 어떤 분위기라도 좀 잡혀야 되는데 네.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직 잡히지 않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려가 되다 보니 유승민 의원이 여기서 어떻게 들어간다고 하겠어요. 지금은 근데 명분도 없다. 결국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총선 승리를 하려면 유승민 같은 사람들을 끌어안아야 되고 네네. 그리고 끌어안으려면 결국 키는 뭐 그분한테 있는 게 아니라 더 큰 어마어마한 덩치를 훨씬 더 큰 덩치를 갖고 있는 네. 우리 자유한국당이 있다. 네. 예, 자유한국당 키를 갖고 있다 그래 봅니다. 알겠습니다. 12월 달까지 정리할 시간을 준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청래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참 안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 됐다. 네, 저는 네. 자유한국당에 들어가려고 하는 참 힘겨운 몸짓이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요. 결국 답정너 이렇게 그리고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왜 오늘 뭐라겠어요? 박근혜 탄핵에 대해서는 묻지 말고 덮자. 아니 본인이 탄핵에 찬성하고 당까지 뛰쳐나온 사람이 네. 아니 자유한국당 당신들 탄핵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려 오히려 요구를 해야 될 마당에 네, 네. 덮자.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퉁치자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모두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수처 찬성하는 그 강연이요. 네네. 어떤 강의 제목이었냐면 왜 정의인가. 이게 대학생 앞에서 한 거예요. 네네. 근데 그러고서 오늘은 또 이게 공수처법을 반대하고 본인 대선 공약이기도 했어요. 공수처가. 참고로 유승민 의원은 이제 역사가 평가해 줄 것이다 이런 그 취지로. 그런데 발언을 공수처도 했다고 왜 하죠. 오늘 네. 이렇게 치고 나왔냐. 네. 자유한국당에서 반대하니까 본인도 반대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래야 자유한국당에 뭐 들어가든지 뭐 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른미래당에서 참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정치 참 추하다라는 네. 느낌이 듭니다. 제가 보니까 요즘 그 여당에서 공천 개혁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중진들이 줄줄이 정리가 될 것 같으니까 네. 오늘 뭐 여기 이종걸 의원님도 나오고 이 발언들 보면 점점 세지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청래 의원님도 점점 세지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원래 셌어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청래 전 의원, 조대한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예.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